안녕하세요. 신입생 머신러닝 스터디 계획 6장 서포트 벡터 머신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마진과 서포트 벡터입니다. 먼저 데이터는 x1, y1부터 이제 xm, ym처럼 이제 한 쌍의 데이터를 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1과 1을 예측하는 이제 약간 이진분류 형태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D의 샘플 공간에서 하나의 분할 초평면을 찾아 두 클래스의 샘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좋은 분할선을 고른다면 이 초록색 선이 될 텐데, 이게 왜 가장 좋은 선이냐면 이 분할 초평면이 노이즈나 타 영향으로 인해 변동해도 이제 가장 견고하게 두 샘플을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분할 평면은 W 법선 벡터와 B 변이로 표현됩니다. 아래와 식과 같이 서술됩니다. 이때 임의점 X에서 초평면 WB까지의 거리는 식 6.2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나온 값이고요. 이 거리식을 이용해서 초평면 WB가 훈련 샘플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시 식 6.3처럼 예측값이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고 바꿔서 이제 서술이 가능합니다. 이때 평면에 가장 가까운 몇 개의 훈련 샘플들은 6.3의 등호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서포트 벡터라고 정의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가장 위쪽 동그라미 표시가 된 이 지점들입니다. 두 개의 서포트 벡터에서 초평면까지 거리의 합은 R은 W분의 2가 되며 이를 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서포트 벡터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최대 마진을 가지는 분할 초평면을 가지고 싶다면 식 6.3의 WB를 통해 R은 이제 W분의 2의 거리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이때 최대 마진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견고한 초평면을 찾는 것과 이게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식을 하나 쓰게 되는데, 이제 max W분의 2는 ST, 아까 나왔던 이제 이 가정됐던 분류가 잘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등식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약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식 6.5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진 최대화 문제는 이 W분의 1의 최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W 제곱분의 최소화의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 6.6을 서포트 벡터 기본 모델이라고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W 제곱의 최소화를 R의 식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L 형태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서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L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2 쌍대 문제.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목표는 분할 초평면에 대응하는 모델을 이제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제 계속해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사전 지식 몇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2차 컨벡스 프로그래밍 문제.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에 지금의 현재 문제가 이제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의 이제 특징은 목표 함수는 변수의 2차 함수이고 제약 조건은 변수의 선형 부등식 형태로 나와 있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를 2차 컨벡스 프로그램 문제라고 합니다. 변수 개수 D, 제약 조건의 개수가 m개라고 가정했을 때 x는 이제 D 차원 벡터, a는 이제 m 곱하기 d 사이즈의 실수 대칭 행렬, q는 d 곱하기 d 사이즈의 실수 행렬, 이제 b는 m 사이즈의 속함, 그 다음에 c는 이제 d 사이즈의 속함, 실수 벡터. 제약식은 이제 제약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전 지식으로는 이전에 나왔던 라그랑주 승주법입니다. 라그랑주 승주법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특정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f, x, y는 k가 존재했을 때, 여기 직선 형태가 존재했을 때
이제 이게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제 값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g, x, y는 c라는 제약식으로 이걸 한정해 보도록 만들면 이제 다음 그림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변경하고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좀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fxy와 gxy가 접할 때 fxy의 극대극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때를 f와 g 변화량이 상수배가 되는 지점이며 이 상황은 다음 의미에 따라 4번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임의에 람다가 존재해서 f 변화량은 람다 곱하기 g 변화량이 만들어지는 지점은 이제 l의 최대와 그 의미가 같다. 이렇게 밑에 있는 l, x, y, 람다에 대한 식입니다. 이것이 라그랑주 승수법입니다. 이거에 따라 이제 앞의 식을 변형해서 이쪽이 이제 맥스 값입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변형된 아까 위의 제약식을 승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경해서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할 초평면에 따른 모델을 구하고자 하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식 6.6은 컨벡스 2차 프로그래밍 문제이기 때문에 전역해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식의 해를 쌍대 문제를 통해 풀이해 봅니다. 스텝 1.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쌍대 문제를 전환하는 한 과정입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은 앞선 말했듯이 식 6.8에 해당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여기서 이제 여기 A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이 라그랑주 승수 관련해서 사용되는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 B에 대한 편도 함수를 계산해서 이제 L, W, B, 알파를 0으로 두면 식 6.9와 6.10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W에 대한 편도 함수만 제가 이제 위쪽에서 이제 계산하는 식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이쪽 식에 따라서 나머지 식도 이제 계산해서 0으로 두면 이제 아래와 같은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3, 식 6.9를 6.8에 대입합니다. 즉 이제 L식을 WB를 소거하고 정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식 6.6의 쌍대 문제 획득이 가능합니다. 식 6.11이 계산된 쌍대 문제 형태의 식입니다. 이 방식을 SMO라는 방식을 통해서 A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방식은 이제 뒤에서 따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를 구하게 되고 W와 B를 구하게 되면 다음 모델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변형됩니다. 이 식 6.12를 이제 KKT 조건이 만족하게 된다고 이제 필요 조건을 찾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조건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KKT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KKT 조건은 제약식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이제 필요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필요 조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변수 함수의 필요 조건은 이제 도함수가 0이다 라는 형태가 이제 이러한 제약식 최적화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KKT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떠한 훈련 샘플 xi, yi도 알파 i는 0 혹은 yi, fxi가 1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 세 번째 제약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풀이가 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알파 i가 0이라면 식 부분에 이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제 fx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i가 0보다 크다면 yi, fxi가 1이 성립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는 샘플 포인트는 최대 마진 경계선에 위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이제 하나의 서포트 벡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포트 벡터의 중요한 성질인데 훈련이 완료된 후 대부분의 훈련 샘플은 의미가 없게 되며 최종 모델은 오직 서포트 벡터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을 이제 적용해서 풀이한 식은 알파 i는 정확히 마진 끝에 점이 위치할 때만 영위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이 점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 이 쌍대 문제 풀이입니다. 앞서 이제 사용했던 SMO에 대해서 이제 그 풀이법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풀이할 때 문제 계산량이 훈련 데이터 수에 정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파 i의 모든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알파 i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이 SMO 풀이법입니다. 알파 i 외에 기타 변수를 고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그 방금 이제 쌍대 문제식입니다. 이 조건식의 이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에 알파 i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번 두 개의 변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알파 i, 알파 j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식이 두 개의 변수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제약식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대로 이 식을 풀어서 적은 것입니다. 선택한 두 변수가 대응하는 샘플의 마진값이 큰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개의 비슷한 변수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목표 함수 값을 더 크게 변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하고 여기에 있는 알파 i와 알파 j를 위에 있는 식에 넣어서 이거를 소거시켜서 이제 풀이하는 방식입니다. 서포트 벡터 이제 xs, ys에 대해서 ys 곱하기 fxs는 1이 성립하므로 이제 바이어스 항 b는 식 6.17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식 6.17을 이제 풀이해서 식 6.18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s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서포트 벡터의 하위 인덱스 세트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제 현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로버스트한 방법은 모든 서포트 벡터 해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훈련 샘플이 선형 분리 가능함을 가정했었습니다. 허나 현실에서는 하나의 분할 초평면으로는 샘플 공간 내 모든 클래스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XOR 문제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샘플을 높은 차원으로 투영하여 선형 분리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투영된 공간에서 분할 초평면에 대응하는 모델은 다음식 6.19라고 합니다. 이전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인데 이제 파이 x라는 값을 새로 추가합니다. 이 값은 x를 투영시킨 후의 고유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전의 문제에서 이제 XOR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 투영을 해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함수를 분류해낼 수 있게 됩니다. 유사하게 이제 앞선 이제 대응하는 모델에서 식 6.20과 쌍대 문제의 식 6.21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 형태와 동일한데 투영된 값이 추가로 들어간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동일하게 이제 쌍대 문제의 해를 계산하게 됩니다. 뒤에는 이제 투영식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파이식들의 의미가 샘플 xi와 xj가 이제 특성 공간에 투영된 후의 내적극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성 공간 차원수가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식 6.22의 함수식을 가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k에 대해서 식을 좀 바꿔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k식을 커널 함수라고 합니다. 커널 함수식의 사용으로 직접 내적을 계산하지 않고 간략하게 이제 서술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형태로 이제 다시 식 6.23으로 재작성됩니다. 이 식의 이제 해를 구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식 6.24로 24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식 6.24는 모델의 최적해는 훈련 샘플의 커널 함수를 전개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을 서포트 벡터 전개라고 부릅니다. 허나 K식의 정의 당시 투영의 구체적인 형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커널 함수는 항상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음 정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커널 함수 x가 입력 공간을 나타내고 커널 함수가 x 곱하기 x 사이즈에서 대칭 함수라면 커널 함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커널 함수다. 커널 행렬 k는 항상 양의 준정부호 행렬이다. 하나의 대칭 함수에 대응하는 커널 행렬이 양의 준정부호 행렬일 시 이를 커널 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커널 행렬에 대해 항상 대응하는 투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커널 함수는 재생 커널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부르는 특성 공간을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샘플은 특성 공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소프트 벡터 머신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허나 어느 커널 함수가 적절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커널 함수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보통 경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커널, 잘 모를 때는 보편적으로 가우스 커널을 많이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선 서술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으로 이제 매핑하는 커널 함수를 제가 하나를 조사해서 이제 슬라이드에 담아 보았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A는 A1, A2의 벡터, B는 이제 B1, B2의 벡터로 둘 때 커널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널 A, B에 대한 식은 계산해서 이런 식의 커널 함수가 된다. 라는 것.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 존재하는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제 전환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이 3차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커널 함수들이 있다. 선형 커널, 다항식 커널, 가우스 커널 이런 식의 커널 함수가 있다라는 것과 이외에도 이제 함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커널 함수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